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전쟁. 네,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결합된 자동화 전쟁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두 기업이죠. 테슬라와 아마존. 이 두 회사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완전 자동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식은 상당히 달라 보여요. 네, 전기차랑 자율주행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또 우리의 쇼핑과 클라우드 경험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아마존. 이 두 거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동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아마 기술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또 산업의 변화 방향을 읽고 싶은 분들, 혹은 좀 날카로운 투자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으로 접하는 그런 발표 너머에 실제 진행 상황하고 또 시장의 기대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전략의 진짜 속살이 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회사의 자동화 전략, 그리고 현재까지 쌓아올린 성과, 또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까지 좀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현재 자동화 경쟁의 선두주자는 누구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테슬라부터 볼까요? 테슬라의 그 야심찬 계획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테슬라 하면 역시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죠.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이걸 떠올리게 됩니다. 와, 정말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엄청나게 야심찬 로드맵이에요. CEO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말까지 수백만 대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누비고 2030년까지는 연간 1,0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근데 물론 그의 과거 발언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목표 시점은 종종 좀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는 점, 이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예측 시점과는 별개로 그 FSD 기술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안전성 관련 지표인데요. 2025년 2분기 안전 관련 발표를 보면 운전자의 감독하에 FSD를 사용한 테슬라 차량이요, FSD를 안 쓴 테슬라 차량보다 6배 이상, 그리고 테슬라 아닌 일반 차량보다는 약 7배 정도 사고율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한 개선이죠. 와, 7배나요? 7배도 안전하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에는 운전자 감독하라는 조건이 붙는군요. 이게 과연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완전 자율주행에서도 같은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감독하라는 조건은 분명히 한계로 작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FSD 시스템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인간 운전자보다 잠재적으로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동력은 역시 데이터 축적에 있어요. 테슬라 차량들이 쌓아올린 자율주행 누적거리가 작년에 한 15억 마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48억 마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해요. 이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가 AI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셈이죠. 아,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 시범 운영도 시작했죠. 아직 운전자가 타야 하는 단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어떤 중요한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진전이죠. 이 로보택시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아크인베스트 같은 투자사에서 2030년대까지 무려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요. 10조 달러요? 와. 아크인베스트 예측은 늘 좀 과감해서 주목받긴 하지만 10조 달러라니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그 정도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수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아크인베스트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10조 달러라는 수치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최대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상용화되지 못했고요.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차량 수도 아직 100대가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주마다 다른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 이게 전국적인 서비스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랑 텍사스 규제가 다르고 또 다른 주들은 아직 명확한 규제조차 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기술적, 제도적 지연은 필연적으로 경쟁사들한테는 기회를 주게 되죠.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애리조나 피닉스 같은 일부 지역에서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또 중국의 BYD 같은 기업들도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 완성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또 테슬라의 다른 야심작,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로토타입 공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과연 이 로봇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공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업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네, FSD와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바로 이 기대치 자체인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무려 175배에 달한다고 해요. 이 P 지표가 현재 주가가 회사 실제 수익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175배면 일반적인 기술주 평균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이건 마치 FSD랑 옵티머스의 대성공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 높은 기대치가 오히려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높은 PE 비율은 시장이 테슬라의 미래 혁신 잠재력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 역시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약 FSD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거나 아니면 옵티머스의 실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나머지 작은 차질에도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셈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아마존의 PE는 한 28배 수준이거든요. 테슬라랑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차이점이 두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거대한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기대감, 또 현실화 과정의 불확실성, 이것이 테슬라를 둘러싼 현재 상황을 요약하는 키워드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마존의 자동화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과는 달리 아마존은 현재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아마존은 더 빠르고 더 많이 배송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물류창고 자동화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이미 전 세계 300개가 넘는 물류시설에서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죠. 100만 대 로봇이요? 정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마치 거대한 개미 군단이 쉴 새 없이 물건을 나르는 모습 같을까요? 특히 2012년에 로봇 물류 시스템 회사인 키바 시스템즈를 인수한 게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인수 이후에 로봇 도입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에 한 1000대 수준이었던 로봇 수가 2025년 6월에는 100만 대를 돌파했으니 10여 년 만에 1000배가 늘어난 셈이네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존 전략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아마존은 로봇을 대규모로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다시 AI 학습에 활용해서 로봇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즉 데이터 로봇 플라이휠, 이걸 현실 세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플라이휠 개념을 아마존은 이미 물류창고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는 아직 약속 단계인 플라이휠을 아마존은 이미 돌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나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 발표된 딥플릿이라는 생성형 AI 모델이 좋은 예입니다. 이 AI는 물류 창고 안에 있는 수많은 로봇들의 이동 경로하고 작업 할당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해요. 단순히 가장 가까운 로봇한테 작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체 창고의 상황, 또 예상되는 다음 작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로봇들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로봇들의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기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물류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아마존은 이 딥플린 모델을 통해서 로봇 이동 시간을 평균 10%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이 배송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AI 모델 역시 현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학습하면서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로봇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 시스템 전체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창고 로봇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뭐 선반을 통째로 옮기거나 상품을 집어서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인가요? 네, 주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그 키바 로봇처럼 상품이 담긴 선반 자체를 작업자에게 가져다주는 로봇도 있고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상품들을 분류하거나 포장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또 창고 내에서 무거운 팔레트를 옮기는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상품을 정리하고 운반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실 인간 작업자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수준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처리량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아마존의 자동화는 현재 진행형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에게도 우려할 만한 지점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현 CEO인 앤디 제시의 배경이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AWS죠. 그리고 운영 쪽에 있다는 점을 드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아마존 같은 거대 조직에서는 CEO 한 사람의 전문 분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임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보여줬던 그런 과감한 기술 투자나 혁신 드라이브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죠. 뭐랄까 로봇공학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소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예요. 아마존은 2022년하고 2023년에 걸쳐서 약 2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죠.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은 자동화 기술 도입과 맞물려서 직원들 사이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 노조 결성 움직임이 강해지거나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자동화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운영하고 받아들이는 건 사람이니까요.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좀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테슬라와 아마존, 자동화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방식은 정말 달라 보입니다. 네, 핵심적인 차이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FSD와 옵티머스,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 기술에 미래를 걸고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홈런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아마존은 현재 운영 중인 거대한 물류 제국 안에서 로봇과 AI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묵묵히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홈런보다는 꾸준히 안타나 2루타를 치면서 점수를 쌓아가는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으로 평가해 볼 때 두 회사 모두 자동화를 통해 접근하려는 시장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가 성공한다면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막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기술 완성까지의 시간, 또 복잡하게 얽힌 규제 문제, 그리고 이미 미래 가치를 잔뜩 반영한 높은 주가라는 이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잠재적 보상도 크지만 불확실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마존은 지금 당장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성공은 테슬라처럼 FSD나 옵티머스라는 단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물류 효율화, 클라우드 사업, 온라인 커머스 등 여러 영역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보여준 실행력, 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주가 수준, PE 28배, 이런 걸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아마존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가들의 여러 관점 중 하나일 뿐이고요.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오늘은 자동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두 거인, 테슬라와 아마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향한 대담하고 혁명적인 약속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꾸준하고 거대한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전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느 회사의 주가가 더 오를까, 혹은 어떤 기술이 더 빨리 완성될까 이런 질문을 넘어서요. 이 두 회사가 추구하는 자동화의 종류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인간형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되는 그 과정 전체를 혁신하고 있고요. 현재의 기업 가치나 기술 완성 시점을 잠시 잊고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더 근본적으로 뒤흔들 자동화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그리는 완전 자율 이동과 로봇과의 공존일까요? 아니면 아마존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상품 유통의 시대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